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저번 주부터 실적 발표한 종목들에 한정해서 제가 기존에 언급했던 종목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치 투자라는 명목 하에 계속 기업 가치가 증가한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떨어져도 홀딩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종목을 또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영업이 안 좋으면 주가는 꺾이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여러 종목을 계속 이제 뭐 보유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떨어질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원래는 주식을 움직이는 사람 입장을 이끌려는 의도는 아닌데 종목을 많이 보다 보고 장기간 지키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 게 어떻게 보면 주가를 자원하는 입장에 쓰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도 좀 많이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일테면 오늘 인바디 같은 거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조금 뭐 정체 중 정도고 매출도 정체 정도 좀 하락한 거죠. 근데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위인이 계속 올리는 와중에 4분기 실적도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연단위로 따지면 몇 년 동안 가장 큰 매출의 영업이익을 나왔으니까 주가 올리는 와중인데 1분기에는 좀 실적이 뭐 생각보다 안 좋단 말이죠. 그러면 저라면 주가를 그냥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하락시키든지 나중에 궁극적으로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보여요. 하락할 게 보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방치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엄청나게 저가에 매수했다면 방치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그 저가 매수했다면 그 시총 오지 않을 거니까. 근데 이제 만일 매매를 어중간한 가격에 했다 치면 어떻게 보면 자기 매수했던 가격을 뚫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격을 뚫을 수도 있다는 게 보이니까 예전 같은 게 방치했을 텐데 지금 같으면 그냥 뭐 떨어질 게 뻔히 보이는데 매도치고 실적 좋은데 싼 종목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뭐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제 최근엔 종목을 많이 보니까 뭐 매력적인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실적도 괜찮으면서 싼 종목 많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수익률이 적지 않으니까 그걸 매도치면 수익 실현한 거죠. 그러니까 뭐 요는 시절 계속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주식판이라는 건 사람이 움직이는 세계니까 자기가 어떤 종목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실제 계속 좋아요. 그러면 뭐 비싸더라도 계속 주가 올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데 계속 오르는 와중에 실제 꺾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니까 실제 꺾였는데 주가가 너무 비싼데 그럼 매도 칠 수도 있죠. 일테면 뭐 앞에 TV 같은 경우는 되게 장기간 실제 좋았어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뭐 판가임도 늘어나고 계속 주가를 올릴 수만한 그런 정당사가 있는데 물론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꺾였는데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매도 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실적이 좋아서 계속 올리는 와중에 실적이 갑자기 꺾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꺾이면 어떻게 하죠? 제가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이라면 주가 너무 많이 올랐구나. 그러면 당장은 밀지 않더라도 또 이제 다른 종목을 관리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종목을 갈아탄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뭐 관리 안 한다. 기존 종목을 계속 올리는 와중이라 그러면 뭐 새로운 종목 갈아탈 필요 없겠지만 새로운 종목을 계속 발굴하는 와중인데 실적 꺾였어요. 근데 이제 싼 종목 중에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부릉부릉 이렇게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있다 쳐요. 그럼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사는 것도 때에 따라서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만일 제가 어떤 종목을 집중 투자했어요. 저가 매수했는데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해요.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잠깐 정체 중에요. 실적이 뭐 정체란 것은 주가 정체일 수도 있지만 실적 정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매출 증가하더라도 영업이 하락하면 주가는 쉽게 못 올라가요.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높죠. 물론 떨어지더라도 몇 개월 떨어지고 나중에 실적 더뭐 매출 증가하면 주가가 다시 오르긴 하죠. 야, 그런 세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방치한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가 매수했는데 집중투자 했어요. 그러면 그게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집중사 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만 놔두는 게 나아요. 물론 이 단기간에 몇십 프로 먹은 다음에
실적이 안 좋아서 좀 횡보하겠지만 결국 그 다음 분기 실적 좋으면 주가는 따로 다시 오르거든요. 근데 이런 건 좀 되게 디테일한 부분인데, 근데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뭐 피부 미용 관련 업종 실적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분기별로도 계속 좋아요. 그러면 계속 올릴 정당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비월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좋으니까 계속 올려버리죠. 근데 과하게 올리죠. 근데도 그게 이제 주가 함부로 안 떨어지죠. 왜냐면 항상 주가라는 것은 실적이 좋은 기간 동안은 과하게 올라요. 근데 이게 몇백 프로거든요. 물론 어떤 종목은 장기간에 꾸준히 올리는 것도 있고 있지만 어떤 종목은 이제 매출 폭발하니까 에코프로 에코 비엠 같은 경우는 매출 뭐 몇백 프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직으로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 경우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를 다룬 책은 없거든요. 순전히 경험론에 의한 거라서. 근데 때로는 어떤 종목이 이제 집중을 잘 했는데 그런 이제 과하게 상승할 동안 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을 정확히 안다면 단기간에 물론 단기간 말하는 건 또 몇 년이겠지만 그게 또 몇백 프로 먹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집중처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뭐 평생 벌 돈도 벌어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언급했는데, 제가 이제 보통 하루 20짜리 이상을, 포트로 거의, 아마 거의 채울 거다,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정말 수익성이 탁월한 상위 1% 정도를 매매를 한다는 거죠. 결과는 적이지만, 제가 만약에 10년, 10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런 종목만 다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익성이 막 갑자기 꺾일 정도는 매수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제 유튜브 듣는 분들은 저한테 뭐, 나름 얻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하에 듣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제가 언급을 해드리지만 이걸 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도, 되게 바꾸는 거, 제 뭐 매매 패턴 이런 걸 바꾸는 게 되게 잘,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니까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좀 장기 투자 자세니까 근데 이제 돌이켜 보건데 투자의 큰 수익 종목은 며칠 넘으면 꺾이지 않는 종목을 사는 게 최고인데 안 꺾이는 와중에 주가 올라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좀 갑자기 꺾인다 이게 특급이라도 꺾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이제 여지없이 주가 급락하죠. 앞으로 TV조차도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주가 순위에 따라 또 달리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거고, 만약 집중 투자 대상을 그렇게 이제 대처를 잘 하면 정말 단기간에 큰 수익도 얻는 세계가 주식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이제 고민이 많은 거고, 제가 이제 잘못 말하면 되게 이제 가치 투자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는 생각 들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느꼈던 바를 또 전혀 되시하고, 뭐 예전 방식으로만 계속 추구한 것도 좀 모순일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건 정말, 잘 나가다가도, 계속 잘 나간 것은 그냥 보유하고, 잘 나가다가 조금 삐끗하면, 그걸 매도치고, 정말 더 매력적인 종목이 있으면 매수하는 방식으로 조금 시도해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종목을 좀 많이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선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모든 종목을 언급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기존에 말했던 종목도 엄청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종목조차 이제 약간 실적 발표하면 좀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좀 버거울 수 있는 거라서 그러지만 제가 전혀 옛날 방식보다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진일보했다, 좀 더 디테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좀 어떻게 보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좀 걸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기본적인 현재 방식은 정말 버핏처럼 정말 소수 1% 종목을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걸로 좀 바꿨거든요. 이게 조금 어지간한 종목을 싼 가격보다는 정말 특급 종목을 적정 가격에 사서 물론 이제 싼 가격에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분할매수로. 그런 종목을 홀딩하는 게 돌이켜보는데 더 현명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실적이 좋은 종목은 정말 과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실적이 조금 어중간한 종목은 과하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대부분 실적이 이제 예를 기간 대비 기가가치 증가폭이 적으니까요. 근데 이제 기간 대비 기가가치 증가폭이 워낙 큰 종목, 최소 ROE 20, 30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는 과하게 또 떨어지면 올라갈 때 또 화끈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 기존 매매 패턴을 아예 버린 건 아닌데 또 종목을 좀 나름 많이 더 보다 보니까 소수 특급 종목에 좀 더 비중을 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방향은 이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종목 실적 발표한 종목을 주로 종목을 언급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언급할 종목이 꽤 됩니다. 그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일주일 동안 꽤 여러 종목이 발표했거든요. 하나씩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바디인데요. 저도 인바디 갖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데 오늘 실적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중에 발표인데 제가 보통은 장중에는 잘 안 보는데 오늘 좀 보고 있었어요. 종목 좀 요즘에 이제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을 바로 발표하는 순간 실적이 플러스 상황이었어요. 주가가 이제 플러스 상황이었는데 실적이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거죠. 이때 이제 플러스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냥 들으시고 이 친구가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이제 보면 오늘 보시면 실적이 매출이 11% 증가한 건 좋죠. 근데 이제 그 영업이익이 9% 하락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거의 하락이 없거든요. 거의 하락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9% 하락하면 당연히 최근 주가를 많이 올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를 떨어질 게 뻔하죠. 근데 외인은 뭐 오늘도 보시면 외인을 밀수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누군가 매도쳐서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보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매도를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방법은 이쪽에 매수했다. 그럼 이 가격이 이 시청이 안 온다. 그러면 당분 홀딩이에요. 단 매출 하락 없을 상황에서는 계속 홀딩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 하락은 판감이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걸 이것도 짧은 기간 아닌데 몇 개월이잖아요. 근데 계속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 하락이 되게 유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때 산 사람이다. 근데 연투자율이 그렇게 연투자 목표가 20, 30%는 망정하고 이런 사람이면 계속 홀딩하면 좋아요. 매출 계속 증가하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은데 현금도 없는 상황인데 다 플러스를 바라는데 이제 실적이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주가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이 종목 떨어질 줄 알았어요, 장중에. 근데 이제 예측한 것처럼 계속 밀어버리더라고요. 미는 게 외인이야 지금 순매수지만 개인이나 누구는 던지거든요. 실적 계속 좋은데 주가 올렸어요. 근데 실적이 기대치 만큼 안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다 먹고 싶다. 그러면 매도 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사는 사람이 계속 홀딩하고 싶다. 올라간 거 그러면 큰 욕심 안 부리는 사람은 홀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떨게 느껴지니까 제가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인바디는 지금 최근에 매출이 계속 증가 중이에요. 증가해서 되게 좋은데 이때도 보면 영업이익도 정체주의 10% 이하로 안 떨어지면 그냥 정체주인 거예요. 보통 매출의 영업이나 최근에 이제 그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길게 하는 거 별로 요즘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3%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면 정체라고 봐야 돼요. 제가 정말 종목을 많이 보는데요. 이제 마이너스를 꼭 하락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정체 수준이라고 보는 게 합당해요. 근데 이제 영업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20%. 영업이 진짜 하락한 거죠. 대신 이제 주가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지금 아프리카 TV 같은 건 외인이 매수 상황이고 그래서 참 천매수라는 좋은 상황이죠. 이거 천매수 들어가서 이제 떨을 기도하면서 이제 이건 나중에 다시 언급할게요. 그래서
인바다 같은 경우는 실제 기대치가 있을까? 기대치보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주가에 떨어질 게 보이는데 그걸 제가 이제 막 떨어질 게 보이니까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언급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대신 이때 산 사람이 장기적으로 홀딩해서 연 2, 30 먹겠다. 그러면 홀딩하는 게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살 게 너무 많이 보여. 그리고 너무 싼 종목이 많아. 근데 실적도 좋아. 근데 싸. 그러면 이거 팔아서 그 종목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실적 뭐 무관하고 떨어진 쪽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급 종목은 좀 길지만, 아무튼 뭐 실적이 워낙 제가 이제 언급했잖아요. 매출이 1000억대에서 1600대로 증가해서 다른 종목이 됐다. 그 1분기 실적도 보시면 매출도 증가했잖아요. 400억.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매출을 보시면 거의 작년 하반기 4분기 수준이라서 나쁘지 않아요. 단지 영업이 떨어지면 뭐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떨어질 걸 예측을 했거든요. 당연히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점쟁이처럼 맞춘 작업이 아니라 그냥 이 가격 수준인데 최근에 올린 게 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면 당분간 좀 떨어진 거죠. 근데 뭐 10% 20%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아는 사람, 그런 상황이 좀 힘든 사람은 매도 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장중에 매도 치는 것은 이제 전업 아닌 이상 그게 힘드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긴 해요. 아무튼 인바디는 매출액 증가, 영업이 하락해서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거예요. 어느 정도 떨어질지 모르지만 떨어지겠죠. 약간.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뭐 2만 5천 원이나 뭐 그 밑을 뚫으면 다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최근 외에는 계속 매수 중이니까. 그렇죠? 한번 매수 중이면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으면 계속 올려요. 대신 이제 바로바로 못 올리는 것이 이제 단점이죠. 그러고요. 종목이 좀 많습니다. 또 바텍을 보시면 또 제가 이제 언급했던 종목인데 오늘 좀 뭐 주가가 많이 10%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같이 투자잖아요. 같이 투자하면 저가 매수했으면 당분간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본은. 근데 이제 그걸 정말 디테일하게 뭐 먹고 싶다. 그럼 좀 다른 이야기인 건데, 예를 들어서 바텍 1분기 실적 보시면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10%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 샀어요. 일테면 여기 샀어요. 근데 이게 수익률이 꽤 높단 말이에요. 40 몇 프로가 넘을 거예요. 이게 단기간 동안 뭐 여기 샀든 뭐 1년에 40%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 실적이 보시면 매출이 5% 증가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보통 주가 많이 오른 입장에서 이거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인바디하고, 그럼 주가는 무조건 밀어버려요. 미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던지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주면 주가를 밀어줘요. 근데 일테면 이제 뭐 인바디는 3% 떨어졌지만 바텍 같은 경우 최근 이제 과하게 올렸잖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이제 10%를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장중에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실시간으로 딱 많이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수익을 고스란히 다 먹고 싶다. 이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 그 기간이 너무 힘들다. 그럼 매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당연히 매도 찾겠죠.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은데도 싼 종목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라는 것은 굉장한, 그러니까 이 10% 마이너스 시기 전에 매도 치는 거하고,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된 다음에 매수가 다른 거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 외인이 대놓고, 그러니까 약간 의료기기 관련 같은 경우는 되게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이잖아요. 근데 이 뭐 바텍이나 인바디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업종은 다르지만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외인이 보시면 대놓고 지금 최근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인바디보다는 보유중은 크게 늘린 건 아닌데 한 3% 매수로 함으로써 한 50% 가까이 올렸단 말이에요. 최근에 주가를 4, 50%. 근데 실적이 안 좋으니까 보시면 바텍도 외인이 오늘 판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보시면 뭐 이렇게 보험이나 삼보분 이런 거 팔잖아요. 이런 단기적으로 대응하니까. 근데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당연히 뭐 10% 떨릴 건 예상 못하지만 이 상황이 좀 싫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매도치고 좋은 종목을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정말 저가에 매수하고 나 연투율 2, 30% 만족한다. 그럼 여기서 하시면 웬만하면 안 파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뭐 바텍에 대해서 좋게, 바텍 보시면 매출도 하락 안 않았어요.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영업이 하락하면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상태에서 거의 떨어지거든요. 단기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싫으면 매도 쳐도 된다. 그렇지만 욕심 안 부리고 이때 매수했는데
뭐 좀 정체하대로 다시 올라갈 거니까 매출 증가했으니까 홀딩하겠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두 개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예전에 같은 경우는 여기 샀으면 그냥 홀딩 해버리는 건데 지금은 이제 좀 종목을 좀 많이 보기도 하고냐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다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주가 올린 상황에서 매출 정체 영업이 하락이면 매출 좀 증가해도 영업 하락이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10% 20%는 적지 않거든요 솔직히. 아무튼 그렇고요. 바텍은 아무튼 인바다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죠. 오늘 보시면 대차 장중 이제 실적 발표했지만 그 다음에 볼 종목은 제가 이제 엔소프트가 지금 며칠 전에 실적을 발표했어요. 제가 좀 매수 들어갔다가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플러스 상황인데 보면 매출이 39% 하락했잖아요. 영업이익도 66% 하락.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냥 매도 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안 그랬는데 매출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정말 많이 흘러요. 그러니까 매출 하락률 올리는 건 정말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회사가 안 좋아진다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몇 번 겪다 보니까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매출이 급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 쳐버려요. 정말. 작년 이제 제너럴루션을 그렇게 매도 쳤죠. 그래서 NC소프트도 플러스 상황이었어요. 뭐 거의 수익률이 없었는데 실적이 뭐 몇십 프로 하락, 매출 하락했어요. 그냥 매도 쳐버렸어요. 그냥. 이게 보시면 이 종목조차도 매수보다 근데 위인이 계속 매수 중인데 CL 발표한 이후에 지금 위인은 되게 냉철하거든요. 실제 좋으면 계속 올려요. 근데 안 좋으면 정말 망설여요. 정말 망설여요. 그리고 실적이 이제 매출 몇십 불 하락하면 정말 주가 올리는 건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안 좋은데 올리는 거잖아요. 유쾌한 상황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걸 매도 쳐버렸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다시 들어왔다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헥토 파이낸셜이라고 있어요. 파이낸셜 보면 이 종목 보시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0.3% 하락 29억, 매출의 24% 증가했어요. 그게 매출 정체 영업이 아니 매출 증가 영업이 정체라면 싼 가격이라면 또 다른 상황인데 비싼 상황이면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비싼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기대치 뭐 계속 증가하다가 증가 안 한다. 근데 싸요. 그러면 그게 너무 싸다. 그러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많이 올렸는데 실적이 그렇게 안 좋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대체마다 다 다르거든요. 헥토마 하이네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지금 다 물려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그쵸? 2020년도에 이제 소수 거의 뭐 여기 보시면 2019년도 이후로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 아래 매수한 사람은 거의 5%밖에 안 돼요. 5%밖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위에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 종목 같은 경우 진입하기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때 매수 진입한다 쳐요. 만약에 그러면 매수 단가 낮은 단가인 사람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회사는 지금 망가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1분기에 363억 매출액 363억 보시면 매니시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29억 작년치만큼이에요. 작년치.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매 분기마다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1분기 좀 2분기 안 좋고 3분기 좀 괜찮고 3분기는 좀 나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주가 워낙 싸니까 싼 편이죠. 근데 이제 엄청 뭐 이게 다시 볼까요? 헬트 파이낸셜 보면 많이 차입금이 1,500억. 근데 이제 부채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이 부채 1,900억 이 부채는 다 현금으로 갚아야 돼요. 부채는 차입금 사채 뭐 이런 거 다 현금으로 갚아야 돼요. 그쵸? 그걸 명심하면 쉽게 못 들어가죠. 부채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여기 보시면 부채를 보시면 매입 채무네요. 매입 채무 늘렸네요. 매입 채무. 어때 뭐 갑질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매입 채무 그래서 이제 차입 사채는 돈이 없어서 빌리는 거니까 안 좋게 보는데 매입 채무는 갚아야 할 부채인데 안 갖고 있는 거니까 갑질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죠. 비중부채가 거의 없으니까 회사가 이상한 회사는 아니고요. 보시면 장기금 자산이 300억 정도 있고
매출 조건도 크네요. 매출 조건. 매입 채무 매출 조건 크면 둘 다 이제 이게 이제 상기 개념으로 퉁칠 수 있는데 현금 자산이 커요. 그래서 이 종목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왜냐면 매입 채무니까 아무튼 매출은 계속 증가 중이에요. 궁극적으로 매출 증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결국 이제 판관비 조절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좌우되니까 좋은 선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시총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총이 마음에 좀 안 드는데 매출액 이제 뭐 PS로 따지면 1.0 위잖아. 1.0 위니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시총 대 매출액 좀 적은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천억대 초반이나 이걸 뚫으면 거의 보시면 이때 지금 이때 천억대였잖아요. 그쵸? 시청이 천억대 초반. 이때 좋았던 거예요. 매출을 감안해서 하면 지금 이제 매출액이 시총 대비 좀 적은 편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 15,000원 아래 옛날에 이 상황이었네요. 그쵸? 옛날 세틀뱅크가 이제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15,000원 정도면 유쾌하게 매수할 수 있겠죠. 매출 개수 증가 중에 영업이익은 정체 중이니까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지만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이 15,000원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보시면 이때 11,000원에 여기 지금 단기간에 4만 거의 3만 5천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쵸? 단기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때보다는 지금 더 오히려 매출이 클 거 아니에요. 그쵸? 이때 700원인데 지금은 훨씬 크잖아요. 그쵸? 영업이익도 100원인데 지금 훨씬 더 클 거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부채 비율도 있지만 시총 대비 매출이 적다. 적다. 그래서 만수초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다. 안 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면 영업이익이 그렇게 정책이기 때문에 뭐 주가 비싼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서 15,000원 떨어지면 그때 매수하면 좋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종목씩 체크하면서 언급한 종목은 없애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웹잼 제가 이제 W 게임즈하고 웹잼은 같은 되게 종목을 이제 많이 보면 유사한 종목들 있잖아요. 회사 상황이라든지 재무 상태라든지 뭐 ROE라든지 이런 종목을 두 종목 때문에 웹잼이라든지 W 게임즈가 되게 비슷한 상황이라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웹잼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지금 게임주들이 최근에 실적 좀 안 좋아요. 좀 걱정. 그래서 제가 엔게임 좀 걱정되는데 웹젠이 보시면 매출이 38% 줄었어요. 영업이익은 56%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매출액인데 38% 줄었단 말이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매출 영업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상황이 더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 수시에 대한 지원과 인건비 영향을 받았다. 아무튼 사유는 그러더라도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죠. 최근에 보시면 지금 웹쟁 같은 경우 외인이 24%에서 거의 4% 5% 거의 4% 이상 계속 매수 중이었는데 실적이 안 좋아요. 매출이 하락했어요. 그런 종목은 사면 또 더 떨어진단 말이죠. 이 회사가 망가지는 게 이상한 회사가 아니라 매출이 이렇게 몇십 %면 주가를 빼려는 사람이 많죠. 주식을. 그래서 당연히 흘러내리겠죠. 개인적으로. 근데 흘러내리면 나쁜 건 아니죠. 자산 가치가 없으는 게 아니고 적자가 아니니까 오히려 10,000원까지 때려볼 수 있잖아요. 10,000원까지 때리면 제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제가 10,000원 이제 매력적으로 적었는데 아무튼 10,000원이 매력적이에요. 예전에 지금 10,000원 아래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5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물론 오버입니다. 오버입니다. 보시면 이때 실적이 워낙 이제 개선됐으니까 주가에서 오버 올린 건데 근데 10,000원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10,000원 되면 BPS가 18,000원이니까 10,000원 되잖아요. 그럼 PBR 0.6 이런 수익으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전에 지금 0.6 됐잖아요. PBR. 그러니까 너무 싸진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적이 ROE가 뭐 20까지 나오니까 날라간 거죠. 그냥 PBR 0.6인데 ROE 20이다. 그럼 날라가는 거죠. 당연히. 퍼가 6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아무튼 이 종목도 지금 매출 하락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갔다 물리니까 오히려 기다려서 더 떨어질 기다려서 만화 전후 온다. 그러면 그때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하는 종목은 뭐 망가지지 않겠지만 주가 떨어지는 명확 관한 이야기니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죠. 왜 이렇게 꾸준히 매수해도 그냥 실적 안 좋으면 주가는 물론 이제 뭐 이상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무관하게 올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종목 같은 경우 매출 급나가면 싸도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보다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헥토 파이낸셜 형제 종목이죠. 헥토 이노베이션 있죠. 헥토 이노베이션 실적 발표했는데 헥토 이노베이션도 보시면 매출액이 12% 증가. 12% 증가. 영업이익은 63% 증가. 좋네요. 그러면 매출이 696억이면 가장 좋은 건데 최근 5분기 보시면 가장 좋네요.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101억. 영업이익 101억이니까 영업이익은 가장 좋은 건 아니고 방금 조절했겠죠. 그래서 회사가 좋은 거예요. 매출 영업 다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직전 분기보다 안 좋지만 작년 동기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근데 주가가 지금 싼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헥토 이노베이션은 오늘 이제 보니까 종목이 매출 영업 증가한 종목이 많이 솔직히 없어요. 매출 증가해도 영업이 하락한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모르겠어요. 판가미가 증가해서 그런지 몰라도 매출 증가하고 영업 하락한 종목이 되게 많아요. 이 종목은 지금 매출 영업 다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직전 영업이익보다는 떨어졌지만 매출은 계속 가장 좋고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보다는 좋아요. 근데 주가가 지금 1.6이니까 지금 근데 보시면 순이익이 69억, 70억, 74, 28, 280억이라 하시면 작년 분기만큼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영업 순이익 보시면 지금 올해 1분기 순이익이 69억 나왔단 말이죠. 작년 동기 분기 이게 66억이요.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증가한 건 아닌데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이 보시면 거의 101억이니까 작년에는 62억인데 100억 나오시니까 꽤 많이 증가한 거고요. 작년 매출보다 훨씬 큰 거니까 지금 계속 매출이 증가 중이에요. 분기별로 보시면 그렇죠? 610억, 650, 660, 680, 690. 그래서 이 회사는 매출 너무 증가하니까 좋죠. 매출액 끌어볼까요? 매출을 보시면 매출액도 나쁘지 않죠. 지금 1600억짜리인데 매출이 2600억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단점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영업이익 순이익을 나눠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다 이 헥토 이노베이션만은 영업이익이 아니니까 순이익이 아니니까 그게 이제 단점인 거죠. 잠깐 볼까요? 보시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영업이익이 101억인데 지금 순이익이 69억이란 말이죠. 되게 지금 작년 12분기 보시면 그래서 이게 비영업이익에서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있지 않나. 근데 지금 기업 보수를 알 수 없으니까 정확히 파악은 힘들잖아요. 아무튼 뭐 본업 관련된 이익인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단점은 이 영업이익 순이익을 나눠가지니까 이 회사는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냥 이 헥토 이노베이션 혼자 다 먹는다. 그럼 다른 건데 다 나눠가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101억이 이 회사 영업이익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중에 나눠갖는다. 감안하시면 되고 이게 나눠갔잖아요. 이렇게 보면 순이익이 작년 예를 들어서 뭐 1년 순이익이 320 나왔지만 이 회사가 295억 있고 이제 나머지 회사가 27억. 이게 좀 이런 상황을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보시면 이때는 295고 27억 나니까 되게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이때 보시면 211억 이건 비율 따지면 이거 훨씬 많이 가진 거죠. 이해보다. 그래서 들쑥날쑥 한단 말이죠. 이게 자기 마음 같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몰라도 이 지분만큼 순이익을 나눠가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개인적으로는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요. 돈 많은 사람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뭐 지분만큼 가져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짜증내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종목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 영업 증가한 종목은 드무니까 지금 오늘 지금 작년 발표하고 좀 올라가는 느낌인데 5월 9일날 발표했네. 5월 9일날. 그쵸? 아무튼 매출 영업이 증가한 종목입니다. 주가는 비싼 건 아니지만 만 원까지 떨어지면 사겠다 이런 마인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종목을 좀 가비아 했거든요. 가비아도 꽤 보시면 우선 볼까요? 가비아 보시면 1분기 영업이익이 13% 감소 83억, 매출 증가. 최근에 지금 매출 정체나 증가하는데 영업이 하락 좀 되게 많아요. 판관비가 되게 많이 늘어났나 봐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시면 매출액이 588억이니까 엄청 뭐 작년 1분기보다는 증가했지만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영업이익이 83억. 영업이익이 83억이니까 안 좋은 거죠, 지금. 그쵸? 최근 분기별로는 안 좋은 거. 작년 1분기보다 안 좋고,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런 종목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주가 수준이 보시면, 이게 준특급 종목이잖아요, 준특급. 준특급 종목 가장 최고 매수 타임은 1.0 전후거든요. 보시면, PBR은 5년치 보시면, 이때 1.2, 1.1, 1.0. 그렇죠. 1.0이 되게 좋은, 또 굳이 말한다면 이제 작년 이 밑점에서 1점 전후니까 준특급 종목은 가장 좋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좀 올라온 거죠. 올라가고 다시 떨어졌는데 단점 뭐라 적어놨지? 아무튼 매출 영업 증가한 건 좋은 거죠. 번호가 관련된 이익이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이 쪽 수준이 좀 애매하죠. 왜냐면 이때 이 가격이 있었으니까 이때 매수했으면 쉽게 저라면 이때 매수했으면 지금 보면 최근 실적이 나쁘지 않 매출 영업이 계속 다 증가 상황이니까 저라면 뭐 저점 매수했으면 매도 안 치겠죠. 홀딩하겠죠. 홀딩하겠죠. 당연히 홀딩해야 되겠죠. 최근에 보시면 수급을 뭐 매수하기 전에 수급 의미 없는데 매수한 이후에 열심히 사주는 누군가 있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쵸? 가벼워다 보면 유행 기간이 계속 매수 중이에요. 그렇죠? 개인은 매도치고. 그러면 이분들이 올릴 걸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때 매수했으면 가만히 놔두는 것도 방법론이라 생각이 듭니다. 매출 영업이 증가한다고 주가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어느 순간에 올리겠죠. 당연히. 당연한 거니까. 당연함을 즐겨야죠. 당연함을 즐겨야죠.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이따 언급하겠지만 네오팜이 최근 급등이 돼 주가 당연히 올리는 거니까 그걸 당연함을 즐기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주식판은 뭐 물론 이제 주식판이 좀 제가 복잡하긴 한데 좀 기관들도 되게 어렵게 이야기하고 뭐 정말 많은 상품을 만들고 파는 상품 만들기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 있는 한 주식 고수들은 되게 당연시하며 돈을 버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 기관들 도움 안 받아도 돈 벌 수 있는 방법론이 뭔가 해서 고민하는 거죠. 저도 그게 고민되고 제가 주식을 워낙 늦게 시작했잖아요. 제가 43살에 주식 시작했으니까 일반이라고 좀 다른 자세로 대하거든요. 그냥 엄청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틀을 잡은 다음에 어느 정도 정확한 제대로 된 틀을 잡은 다음엔 되게 쉽게 벌고 싶어요. 기관들 도움 받고 싶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파스널 건드면 안 되고요. 아무튼 가비아도 당연히 이때 매수했다면 그냥 홀리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올리겠죠 당연히. 이때도 보시면 저점 찍어서 올렸네. 이때 보시면. 근데 최근에 이제 흘러내리고 몇년 흘러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회까지 계속 증가 중이에요. 그쵸 이렇게 이제 만 원이면 되게 이제 만 원이라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가격인데 이건 약간 미신 같은 건데 만 원 위 아래는 다른 게임이에요. 약간. 만원 위에는 한 칸이 퍼센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만원 아래 위아래 있는 종목 만원 아래 사놓으면 되게 좋은 약간 미신이니까요. 잊어버리시고요. 아무튼 가비아는 보유했다면 당연히 홀딩하는 거예요. 당연히 홀딩하는 거예요. 뭐 몇백 프로 먹을 종목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몇십 프로를 확정적으로 먹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확정적으로 먹는 것 자체는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니까.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버니까. 적은 포지션 먹더라도 만 돈을 쌓아봐라 해가지고 그걸 먹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가비아는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기존 보유자는 홀딩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노레이 제노레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매수를 좀 했어요. 근데 보시면 영업이익이 16억으로 정리비 53%. 굉장히 많겠죠. 근데 매출이 3%. 그러니까 매출 정체 영업이익 하락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무조건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주가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막 좀 비싼 상황에서 매도 쳤을 텐데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래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매수를 최근 한 다음에 시작을 발표한 걸 봤는데도 매도를 안 하는 이유는 굳이 마이너스이기도 하거든요. 마이너스인데 매도 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왜냐면 뭐 며칠 정책 영업이 하락 그것도 많이 하락하면 주가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거의 이때 상황이 비슷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영업이 더 떨어진 거예요. 영업이 보시면 영업이 16억이니까 가장 적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무릎 떨어진 걸 같아요. 근데 매도 안 했어요. 왜? 싸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 더 살려고. 그래서 제가 7,600만, 7,600원 적어놨잖아요. 6,000원 맥주 가격 진입. 이때 떨어지면 매수를 해가지고 평당을 확 낮춰버리려고 이 정도를 매도 안 했어요. 제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가는 떨어질 거예요. 저는 6,000원까지 떨어질 바라죠. 오히려. 그러면 6,000원이라면 BPS가 6,000원이니까 6,400원이네요. 거의 6,000, PBR 1.0 아래 떨어져요. 근데 최근에 PBR 밴드를 보시면 1.0 아래는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가장 낮은 가격 수준. 이때하고 이때가 다르잖아요. BPS 다르니까, 뭐, 자본총계 다르니까, 이때 자본총계는 연말 자본총계 2020년도 695억. 지금 자본총계는 지금 1,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총계 다르기 때문에 이때 PBR고 이때 가격이 만약에 5천 된다. PBR 자체가 낮아지겠죠. 더 이때보다는 왜 이때는 자본총계가 좀 적고 이때는 자본총계가 크니까 그 자본총계 대비 시총이 몇 배냐니까 작은 자본총계보다 커졌기 때문에 PBR 당연히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6천 원 되면 제가 더 매집하려고 오히려 매도를 안 했습니다. 매출 정체 최근에 매출 뭐 증가 안 해요. 단점으로 또 하나 들자면 시총이 그쵸 매출이 적죠. 시총 대비 매출이 적죠. 근데 매출은 꾸준히 증가 중이니까 이 종목도 되게 오랫동안 지켜보는 종목이에요. 이유는 뭐 다 잘했으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매매하려고 영업이익은 낮지 않아요. R은 낮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1분기 안 좋으니까 낮아지겠죠 당연히. 뭐 2, 3, 4분기 좋아지면 다시 올라가겠지만 아무튼 아래가 다운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6시간까지 떨어지면 제가 다시 매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너무 많네요. 너무 많네요. 레이언스도 잠깐만요. 레이언스 실적 발표했습니다. 레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지. 레이언스 실적을 볼까요? 매출 정체, 3% 정체입니다. 영업이 가라. 이것도 정체에 가깝지만 이제 순이익이 영업이 떨어져도 주가는 떨어지지만 순이익 떨어져도 주가는 떨어져요. R이 다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준을 보면 375억, 56억, 375억, 56억, 375억, 56억. 보시면 375억, 56억. 거의 정체정제라고 봐야 돼요. 근데 정체정제라면 주가 이제 비싸면 떨어지는 건데 아주 비싼 건 아닌데 최근 지금 주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왜냐면 제 주가 이 정도라면 뭐 떨어지기 쉽지 않은데 오히려 지금 최근 올리기는 올렸잖아요. 올리긴 올렸는데 실제가 안 좋으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종목 이제 단점이 그거예요. ROE가 낮다는 거죠. ROE가 낮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의료 관련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많이 차입금이 추세로 보면 계속 증가 중이에요. 이게 이런 게 지금 눈에 띄는 거예요. 800억, 700억, 800억, 1200억, 만약 1200억 이거요. 부채 비율 증가하다가 좀 줄고 이러잖아요. 자본은 계속 증가 중이고요. 자본 증가도 엄청 늦네요. 보니까 그쵸? 늦죠? 1800에서 2200 늦은 이유가 배당을 내서 온 건가? 배당이 300원, 300원. 배당이 적지 않네요. 만원 사면 300원이면 3%잖아요. 그쵸? 배당이 적은 건 아니죠. 2, 3%면, 이때는 좀 적었지만, 작년, 2020년도 배당이 300원 적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만원 가격이 좀 좋은데, 그쵸? 정체 중이니까, 뭐, 이때 샀으면 뭐, 굳이 매도할 이야기는 없지만, 뭐, 이때 샀으면 솔직히 주가는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죠.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 원이면 살만하지 않나. 그쵸? 근데 이 종목 지금 마루에 낮잖아요. 그쵸? 다 높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PBR 낮게 사야죠. 보시면, PBR 변두를 보시면 0.8이 가장 낮고, 0.5까지 있네요. 그쵸? 이때 0.5였겠죠? 최근에 0.6이니까 만원 아래 저라면 뭐 이제 아래 나왔으니까 만원 아래에 살 것 같아요. 그쵸? 저라면 만원 아래에 뭐 사겠죠. 당장은 안 사겠지만 지금 아래 쪽만 보면 제가 이건 매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데 많이 시작하고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이어 보이죠. 솔직히. 근데 이게 지금 1900원이니까 시총이 적지 않은데 그쵸? 매출 대비 시총 가급적 웬만하면 그냥 시총보다 매출액 커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액보다 적은 시총을 사는 게 나아요. 웬만하면 거의 물론 이제 영업률 높은 회사는 매출액보다 시총이 적은 경우가 드물긴 하죠. 이런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쳐주거든요. 같은 영업이익이라면 영업이익 같은 매출액이라면 영업이익 높은 회사가 항상 시총이 높아요. 수익성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영업이익률 관한 이야기 되게 중요한데 PSR도 관련되고 영업률도 관련되고 제가 이제 이번 모임에도 정기 모임도 영업이익률에서 팔 예정이긴 하거든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깊게 파는 것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공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연습 봤죠? 그 다음에 고려제약이라고 제가 오늘 보니까 이게 보시면 추징금 세무제사로 850억을 추징금 이렇게 부과했다고 떴더라고 얘기해 보시니까 아까 저도 이제 인지를 못했는데 그래 좀 깜짝 놀랐는데 이때 보면 그래서 이제 7천원짜리가 6천원까지 훅 밀어버린 건데 80억 엄청 큰 거죠. 왜냐면 시총이 지금 700억짜리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잘못했구나. 그래서 쉽지 않구나. 그래서 주가 더 밀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 뭐 이상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쵸? 시청자 적고 그러니까 주가 더 밀 수 있겠구나. 근데 이때 보시면 2020년도 보시면 여기 이제 거의 5천 찍은 다음에 거의 1년 안 돼서 15,000까지 갔잖아요. 이 종목은 이제 모든 사람들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저희시총이에요. 저희시총인데 영업이익률 10% 이상이고 ROE도 10% 이상이니까 관심 대상이죠. 이 종목 보시면 제가 뭐라 적어놨지? 6,000원. 6,000원 매수거래 적어놨네. 그쵸? 누로 매도 판매 중지 매출 64%. 판매 중지했으니까 매출 증가 하락이겠죠? 진짜 5천원까지 밀 수도 있겠네, 그쵸? 추징금도 85.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그 마이너스 현금도 부채별로 낮고 마이너스 현금도 200원이니까 이거 지금 없어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85이겠죠? 5천원까지 밀 수도 있을 생각에 5천원 되면 매력적이 되겠죠, 당연히. 다 물린 가격대니까 5천원 5천원 되면 한 8년 9년 신작가 살 수 있겠네요. 기다려볼까요? 5천원까지? 아직 지금 실적은 발표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80억을 벌금 물기 때문에 5천원까지 밀 수도 있어요. 그쵸? 이때면 매력적이 되겠네요. 당연히. 그쵸? 이런 종목은 지금 수급을 아예 볼 수 없으니까 의미 없고요. 제가 수급 자꾸 언급해서 좀 오해할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과거 휠라도 보면 저점 매수한 다음에 진짜 외인이 다 올려가지고 그걸 먹은 거거든요. 솔직히 아프렉 TV에 그런 거고 그게 이제 매수한 이후에 누가 열심히 사주고 주가 올리면 나쁘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수급 보고 뭐 싸다고 비싸다고 산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보는 회사 상황 보고 저점 매수했는데 열심히 사준다. 근데 너무 수급을 안 봐버리면 너무 비싸고 그냥 매도 쳐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수급이 계속 사는 한 일정에 홀딩하는 것도 되게 수익률 높이는 방법인 논이기 때문에 약간 가치사로서 약간 삐꾸같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먹혀요. 먹히니까 그걸 유만하기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돈 버는 기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종목을 바텍이라고 있어요. 바텍.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아까 언급했군요. 제가 바텍 엄청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지금 실제 안 좋아서 오늘 밀어버렸다. 그쵸? 그 이야기 한 거고요. 그 다음, 비옥수라고 했어요. 비옥수라고 했습니다. 영업률 15% 이상, ROE 15% 정도 나온 종목으로 준특구 종목으로 준조금은 당연히 PB 1.0 전후에 사는 게 최고겠죠? 2020년도 보면 0.9가 떨어졌어요. 여기 0.9 구간이고요. 16,400원. 이게 이건 종가 기준이에요. 근데 장중가는 16,050원이 최저가였고, 종가로는 16,400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이런 건데요. 그래서 0.89에 매수했으면 당연히 이걸 먹어버린 건데, 최근에 저점 매수한 게 저점 매수가 1.27, 1.0까지는 안 떨어지는데, 지금 실적을 보시면, 매출 정체 1%라는 영업이익 하락. 그쵸? 영업이익 정말 공통적으로 매출 정체를 하지만 영업이익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매출 정체 영업이익 하라는 이유가 판관비가 증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월급이 많은 비중 차지하니까 뭐 판관비도 증가할 수도 있고, 그죠? 판매 관리비도 증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매출 정체 영업이익 하락이죠. 40% 하락했으면 되게 많이 하는 거죠. 548억, 58억.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정말 많이 증가했네. 50, 많이 하란 거예요. 영업이익 되게 많이 하란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때 지금 주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최근에 지금 상황이 지금 위엔이 지금 막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기간은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매수 중이었고, 위에는 매도 치다가 최근에 이제 매수 돌아서서 지금 최근에 지금 유행기가 양미수 상황이에요. 근데 실적이 안 나와버린 거야. 지금 최근에 보시면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매출 계속 증가 중인 거예요. 이때 잠깐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은. 그래서 계속 올리는 게 좀 좋은데 지금 실적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때 지금 뭐 이때 기관이 이때 보시면 이제 딱 보이네요. 연기금이 매도 채인 거예요. 실적 안 나온 거 보고. 실적 안 나온 거 보고 5월 이게 며칠이죠? 5월 3일, 5월 3일 날 실적 발표했잖아요. 5월 4일 날 매도 친 거예요. 지금 연기금이. 그렇죠? 그래서 21억 뭐 전체적으로 기관 20억 매도 치면서 개인이 받아줬죠, 이걸. 저라면 뭐 실적이 격깝겠는데, 이게 수급 보고 사는 건데 이런 거 보면 실적이 지금 엄청 안 좋은 거잖아요. 영업이 가장 안 좋으니까 최근에 지금 이 기간 외에는 매수하는 거 보고 사는 건데 솔직히 실적이 엄청 이상하지 않으면 기간 외에 매수하면 주가는 무조건 날아가거든요. 근데 실적이 지금 안 좋으니까 좀 찝찝하죠. 그쵸? 그지만 뭐 저점 매수에 3만 원 매수했다 그러면 또 뭐 다른 상황이니까. 지금 새 저가가 지금 3만 원이네요. 그쵸? 이때 지금 16,000원 올라가고 정말 쌌었네요. 이 종목은 뭐 당연히 PB 1.0 전후 사는 게 최고 매수 타이밍이에요. 매출은 지금 꺾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업이 꺾였다는 것은 주가는 올린 상황에서는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때 떨어졌어요. 5월 4일 날. 하지만 다시 지금 외인 기관이 양매수 들어와서 올리는 중이네요. 솔직히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그 팔고 다른 종목 산다는 건 쉽지 않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점 매수했으면 뭐 실적이 좋든지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 중에 홀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양미수 상황이니까 뭐 홀링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유쾌하진 않죠. 왜냐면 그분들도 실제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암도인데 올리는 거잖아요. 아무튼 뭐 3만 원 매수했으면 더 떨어지면 더 매수하고 그냥 이분들이 열심히 유행기간 매수해주면 또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종목이 있긴 하죠. 안타까운 종목이 업고 마케팅이라고. 원래 엄청나게 좋은 회사예요. 영업률 보세요. 30%. 정말 좋은 회사였고 이때 뭐 제가 이제 시총 천억대 중에 특급이라 넘버 5위나 언급했던 종목인데 엄청 많이 날라갔죠. 이때 350원 날라가고 2020년에 제가 매수를 못했는데 또 이때 300또 날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건데 매출은 계속 증가 중이잖아요. 그렇죠? 판금도 증가. 근데 이제 안달을 인수해서 영업 이익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훌륭했던 영업이익률이 지금은 17%, 16% 나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왜냐면 주가 높은 영업률
이익률, 높은 ROE 때문에 높은 PBR 밴드를 구성하고 있었죠. 보시면 이때 1.5, 뭐 6, 7 엄청나게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영업이 다운되니까 평가절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때부터는 뭐 이게 진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뭐 매수치고 개인만 계속 매수 중이에요. 매수를 했죠. 당연히 걔는 이제 깊은 생각을 뭐 대부분 못 하니까. 근데 영업이 높은 회사에서는 다 경쟁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 자체가. 근데 안달의 임색들 제조 올리셨잖아요. 근데 돈 엄청 잘 버는 회사도 아닌데. 그래서 주가 계속 흘러내리는 거 받아주지 못하게. 일반적으로 특정 종목 같은 경우 개인이 올리는 종목도 꽤 있는데 대부분은 개인이 올리지 못해요. 근데 이 종목도 뭐 여기 고점부터 떨어질 때마다 개인 매수를 계산하면 제가 이제 이 종목도 언급을 했었는데 난달 인수 때문에 이제 경기 해자가 망가졌다는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물려 있는 종목인데 당연히 이제 추가 매수는 안 했습니다. 계속 흘러갈 것 같으니까 당연히 2점대는 뚫는 거죠. 왜냐면 ROE도 뭐 엄청 뭐 낮은 건 아니지만 영업이 이렇게 훼손됐으니까 반토막 났잖아요.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주가 계속 흘러가 될 것 같다. 그러지만 또 이 가격 때문에 또 다른 거죠. 이거 좀 그렇죠. 그렇죠. 이런 7,500원 뭐 PBR 뭐 1.0 전후라든지 뭐 5,500원이 지금 PBR이니까 1.5가 한 만원 이 정도 가격 되면 7,500원 되면 거의 PBR 1점대 초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 흘러내기를 감안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 1분 실적 보시면 영업이익은 64억 매출액은 증가했죠. 686, 686, 64, 686, 64, 686, 686, 64. 매출 증가, 영업이익 하락했어요. 그러면 주가 비싼 상황이면 떨어지겠죠. 당연히 주가 싼 상황 아니니까 당연히 떨어졌다고 봅니다. 2022년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는데 지금 하락했어요. 근데 이제 본업 관련된 건 크게 지장 없는데 지금 아마도 안다르 관련된 게 안 좋겠죠? 안 되겠죠? 아무튼 이 종목은 제가 주가 흘러내리고 뭐 예전 가격 뭐 이런 가격 오게 되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때 이제 많이 매수해서 평당을 확 낮추는 그런 작전에 제가 돌입했으니까 1.9면 비싼 거예요. 웬만한 종목은 특급 종목 아니면 잘 이렇게 매수 안 할 종목. 제가 말한 특급 종목은 ROE 20, 영업률 20% 이상 종목인 거죠. 그런 종목은 뭐 다른 건데 지금 그런 종목 아니잖아요. 영업률 낮아졌으니까. 근데 이제 좀 좋아지긴 해요. 회사 상황 같은 경우. 아무튼 이 종목은 매출 전기 정체 영업이익 하락에 의해서 주가는 당연히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매수하는 것도 해명하지 않죠. 하지만 과하게 또 하락하면 또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7,500 이 정도 되면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언급을 거의 안 한 종목인데 한솔 로지스틱스라고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 있어요. 이제 이 종목은 매출액 대비 매출액 뭐 1조잖아요. 매출액 대비 시총이 좀 적거든요. 근데 이제 PBR 낮으니까 뭐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 최근 실적이 좀 안 나왔어요. 실적 보시면 영업이익이 보시면 2,600억인데 지금 1,800억 엄청 줄었어요. 영업이익도 줄었어요. 매출 영업이 다 줄었어요. 근데 주가 비싸면 PBR 따지면 싼 건데 그쵸? 근데 이 종목 워낙 전평가 받는 종목이잖아요. 수익이 높지 않으니까 영업률 보세요. 단지 이제 저시총이고 매출 대비 PSR 따지면 거의 0.1 그 순위 때문에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인데 근데 실적이 안 나와서 지금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종목이 ROE가 높거든요. 꽤 물론 이제 2023년 떨어지지만 자본이 1,000억이 되는데 지금 BPS가 3,000원이니까 3,700원이니까 2,000원 된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떨어지면 저는 주워 담을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저시총은 좀 다른 경우이고 시총은 안 나온 거 아니고 이건 지금 영업률을 보는 게 아니라 ROE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매출 영업이 하락했으니까 주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을 네어펌은 저번 주 언급했는데 언급한 이후에 실적이 좀 나쁘지 않았잖아요. 언급한 이후에 급등을 했어요. 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 때문에 이걸 산 사람분도 꽤 될 건데 보시면 기간이 지금 위인이 템플턴이죠. 템플턴이 최근에 매도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 실적 보고 기관들이 대놓고 올린 거죠. 대놓고 올린 건데 뭐 이때 뭐 장중에 거의 20%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최고점이에요. 최근에 보시면 이때 보시면 제가 언급을 언제 했지? 한 이때 있던 것 같은데 6월 말에 언급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언급한 이후에 산 다음에 계속 떨어질 때 샀다 치면 최하 2, 30%는 플러스 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래서 다행입니다. 제가 실적은 원래 정보 이야기를 안 하다가 지금 해가지고 좀 어떻게 뭐 마음고생을 조금 하는데 다행히로 1년 안 돼서 주가가 올라가서 2, 30%는 다 플러스 상황이고 당연히 지금 연기금이 들어왔어요. 연기금은 단타 세례가 아니에요. 특히 자기도 아니니까 운영하는 기관이 막 사버려요. 그래서 단타 단기적으로 막 매도 주기 이러지 않거든요. 실제 꺾이지 않으나. 그래서 당연히 이때 매수를 했다. 그럼 홀딩 하는 거죠. 당분간은. 위인 무시할 수 있는 게 템플턴은 장기간 마이너스니까 근데 이제 매도하다가 올리니까 당연히 더 매도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때면 35, 13 엄청 매도 쳐가 지금 외인이 거의 없어요. 지금 5%예요. 이거 다 매도 칠 수 있겠죠. 템플턴이거든요. 이게. 지금 없었는데 5% 이하로 돼서 그래서 당연히 이때 매수했다. 그럼 당연히 일정경 홀딩하는 거죠. 물론 너무 괴롭다. 그러면 매도 치고 기다려야겠지만 이때도 보시면 이걸 지금 급등시켰어요. 이렇게 여기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매입가 낮다면 또 다른 종목이 뭐 살 게 없다. 그러면 이 매입가에 샀으면 당연히 홀딩해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거의 잃기 힘들다. 그렇지만 큰 수익률은 못 낳는다고 했잖아요. 아래 높은 종목이 아니냐. 그렇지만 너무 싸니까 거의 뭐 이 수준에 7년 신저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먹는 거예요. 대신 기다려. 1년 홀딩 기본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먹는 게임을 한 거예요. 지금 만차는 계속 증가하고 이때 지금 유상자 했으니까 그때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당연히 먹은 거고 여러분도 즐기시고 저도 즐겼습니다. 즐기고 있죠? 모두 즐기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건 당분간 홀딩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지겨웠다. 그러면 매도 쳐서 수익 실을 하는 거죠. 20% 만족한다. 그럼 20% 정도로 만족한다. 그럼 뭐 홀딩하는 뭐 매도 치는 거고 좀 더 욕심난다. 그럼 30% 50%까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먹을 수도 있죠. 이 사람이 10몇 프로 올라오면 50% 그냥 발에 쳐버려요. 왜냐면 이제 매기가 낮으면 올라가는 퍼센트보다 수익률은 훨씬 커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할 종목이 아프리카 TV인데요. 최근에 지금 외인이 매수 중이에요. 그렇죠? 이런 매수 중이에요. 매수 중인데 저라면 7만 5천 매수한 다음에 기다리겠죠. 전후로 매수한 다음에 왜? 지금 열심히 매수 중이잖아요. 누군가 제가 말씀드렸다. 누군가 이 아프리카 TV는 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업이익률 20% ROE 20% 정도 때문에 매출 정체잖아요. 그다음 연금 하락, 주가 과하게 하락했다. 그러면 또 매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계속 지금 몇 번 언급하지 모르 한 몇십 번 언급한 것 같아요. 외인이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는데 외인이 올리고 외인이 떨어뜨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인이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인이 최근 매집 중에 최희도 좀 매집하고 더 떨리면 더 매집하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2년치, 2년 6개월치 보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매입가가 가장 높아요. 가장 많아요. 이 매입가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단 말이죠. 뭘 이후에 산 사람이야 뭐 괴롭겠지만 이때 보시면 이때 산 사람은 정말 수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그렇죠? 물량이 매물대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매물대가 가장 많고 이 매물대는 지금 몇 년 전 최근에는 못 갖고 몇 년 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의 매입가니까 갈 수 없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는 이 매입가가 가장 높으니까 이때 뭐 처음에 산 다음에 올라가면 뭐 홀딩하고 떨어지면 계속 추가 매수하고 그런 거죠. 대신 매출 급나가면 안 되죠. 매출 급나가기 쉽지 않은데 뭐 그거 이제 회사의 생물이니까 제가 100% 확답을 못하죠. 기사 보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아무튼 이 종목은 뭐 RO20 영업 20%짜리니까 뭐 한 주라도 매수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시간 많이 지나갔네요. 1시간 됐네요. 이걸로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 동안 얘기했네요. 이렇게 길면 안 좋은데 거의 안 볼 거예요. 중간에 안 볼 거예요. 거의 사람들이. 근데 정보를 뭐 어떤 건 빼고 하기 좀 그래서 그냥 언급해버린 건데, 아무튼 제가 예전보다는 되게 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가급적 실제가 안 좋은 종목을 굳이 내가 갖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인드가 있고, 실제 좋은 종목 위주로, 특히 ROE 20% 나는 종목 위주로 포트를 그 집중하고 압축하는 그런 마인드예요 지금은. 그래서 실제 꺾인다 여지없이 매도 쳐버려요 그냥. 특히 이제 매출에 급 나간다 그럼 매도, 최근 이제 엔서블 매도 친 것처럼 엄청 매도 쳐버려요 그냥. 안 봅니다 그냥. 이게 쉽게 말해서 실적이 안 나온 종목은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갖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엄청난 저가 매수했는데 매출가 안 꺾이고 영업이 뭐 하락해서 주가 단계로 떨어진 것은 홀딩 가치는 있지만, 뭐 종목 경우에 따라 너무 여러 군가 있으니까 그 경우를 다 커버 못할 수는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이제 짧은 경험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건데, 주식투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주가가 흘러내리는 종목을 또 이제 가치 투자라고, 또 주가가 흘러낸다해서 기업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주가만 흘러내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론에 의하면 매출 꺾이면 주가 흘러내리는데 그게 몇 년 동안 홀딩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은 제가 이제 피하고자 매출 급락 종목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냥 매도 쳐버려요, 그냥. 물론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너무 크면 매도 못 치는데, 그러지 않은 이상 제가 이제 제놀루스 작년 매도 친 것처럼 그냥 매도 쳐버립니다, 그냥. 왜? 몇 년 동안 주가를 안 올 확률이 되게 높고 신저가를 계속 갱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우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언급하는데, 매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면 매출 영업이 변화해서 주가가 비싸든지 적정하든지 쌀 경우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연치 않게 어떤 걸 잠깐 매수했는데 실적이 좋아서 매수했는데 그 이후 실적이 계속 좋다. 그러면 뭐 매도 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회사가 또 나름 노력한다고 뭐 판권을 많이 쓰고 영업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주가는 단기적으로 엄청 떨어져요. JYP도 2020년인데 매출 정체, 영업 정체인데 주가가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그게 보인단 말이죠. 지금은 제가. 그럼 반토막 이렇게 보여. 그럼 매도 치고 다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너무 비싼 상황은 이제 반토막도 나요. 이게 그걸 제가 일일이 언급해서 그렇게 하란 말은 언급 못 하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좀 피크처럼 보이잖아요. 가치사 한다는데 그냥 실제 계속 증가하고 주가는 당연히 주가 기가 증가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죠.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 실제 안 떨어져요. 다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리게 보이니까 전 매도 친 다음에 여기서 사겠다는 말 하는 건데,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곤장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 매입가가 여기다 그러면 솔직히 가만히 놔둬요. 이 매입가를 갈 수 없어요. 이때 다시 매입하더라도 이때 매입가를 갈 수 없으니까. 근데 매입을 안 하는 상황에서 살락했는데 실적이 안 좋아. 그럼 떨리게 보이잖아요. 그럼 기다리는 게 낫죠. 당연히 떨리게 보이면. 그래서 좀 떨어진 다음에 참매수하면 현명한 거죠, 그건. 그렇죠? 근데 이때 매입가 갖고 있는 사람이 단기적으로 주가 떨어진다고 다시 팔아에 들어간 거 쉽지 않으니까 경우 수가 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엄청 많지 않아요. 엄청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이제 기업 가치 이렇게 증가하고 주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매수할 때는 이때 매수하는 거죠. 매도는 여기. 그렇죠? 제 한 말이 다 무슨 나겠다. 그러면 뭐 좀 아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제가 오늘 목요일 저녁인데 금요일날 제가 이제 병원 가는 것 때문에 제가 미리 촬영을 했습니다. 아, 참 시간 빨리 가죠. 빨리 갑니다. 아무튼 가급적 제가 이제 올해는 좀 기민하게 대처하는데, 왜냐면 이제 실적을 좀 투자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대신 이제 저점 매수하는 사람은 안 파는 것도 정답인데, 저 이제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저점 매수하는 게 비중이 안 크니까 새로 매수하니까 뭐 떨어질 게 아는데도 뭐 매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좀 떨어진다면 매수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떨어질 건가 안 떨어질 건가를 판단하는 게 조금 민첩하게 대처하고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유튜브는 한계가 있어서 좀 저 이제 수강생들은 수업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너무 긴 시간 좀 제가 촬영해서 대부분 안 보실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엔 더 짧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